감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떠한 일의 결과로만 여길 뿐 감정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행복한 기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은 현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리버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생각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이 느껴지고 그 생각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동반될 때,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 다시 말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들이 일깨워질 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법이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 속 여성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감정이 그날 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달콤한 꿈속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동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화 속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은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상상력을 통해 저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저는 나이도 어린 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화나 마법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와 느낌이 상상의 비밀이다 라는 가르침을 사용해서 한바탕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 그 결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직장을 잃었고 심지어 의지할 가족마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차가 필요했는데 당시 제 차는 너무 낡아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집세도 밀려있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에 적합한 변변한 옷까지 하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55살이나 먹은 여자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났고 도움을 청할 만한 친구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거의 1년을 선생님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저의 절박한 상황이 상상력을 시험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 목록을 열거하고 나서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곤 걱정이 몰려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강연에 참석했는데 선생님은 한 예술가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가 특정 느낌이나 놀라워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신에 저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누워 놀라워 기적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과 느낌을 2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의 어느 날 저는 몇 달을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뉴욕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 뉴욕에 살았던 적이 있었기에 그 친구와 뉴욕에 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곤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
제 이름으로 된 2,500달러짜리 수표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가시고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 수표는 저와 25년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는 친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제게 수표를 전달해준 친구는 지난달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우연히 그 부자가 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이야기가 나왔고 무슨 연유에서든지 부자가 된 친구는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저 또한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매달 친구의 변호사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옷, 넓은 아파트처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도 남을 만한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는 한 통의 편지와 서명이 필요한 법적 증서를 받았는데 그 증서에는 제 남은 삶 동안 지금과 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끈질기게 고집한다면 그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블레이크.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 아닐까요? 성서에서 중풍에 걸린 남자에게 침상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마치 다 나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상상 속에서 실제로 회복되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회복된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분명 놀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과 달리 딸아이는 무척이나 우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왜 그리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고 아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딸아이는 금전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장 3,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는 한 딸아이는 제 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제 방법, 다시 말해 상상력을 이용해 볼 테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선생님의 가르침을 아이에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런 제 말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에게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아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돈이 아이에게로 굴러 들어오는 장면을 정하고 그 장면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돈이 아이에게 쏟아져 마침내 아이가 돈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딸 아이와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낀다고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로지 행복한 느낌만 상상했습니다. 딸 아이는 마치 불이 붙은 듯 아주 열정적으로 상상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은 모두 아이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없었지만 아이는 원래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이를 두고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루 정도 쉬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오라는 말에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제 딸에게 주는 돈이라며 3,000달러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묻기도 전에 손주들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라며 3장의 수표를 더 건넸고 모두 합쳐 1,500달러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전날 자신이 가진 돈을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돈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딸아이는 돈 문제로 절박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모두 아이의 상상력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이며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신, 제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어머니가 주신 수표에는 제 것도 있었답니다. 무려 3,000달러나 되었답니다. 상상의 중심을 변화시키면 기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상상력의 한계는 없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의 물리적 행동이 아닌 느낌과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의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감정이 확신하는 대로 자신 있게 이끕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높은 파도와 같아 우리를 감각의 제약에서 번쩍 들어올려줍니다.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상상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감정이 확언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상상하면 그 감정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에 따른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의 위대한 신비주의자인 조지 윌리엄 러셀은 상상의 촛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환경에 관심이 없었고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내 감정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는 내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감정들을 통해 찾아보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을 만났다.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체들도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행복한 감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망하는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의식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그저 소망에 지나지 않더라도 더 깊게 집중하고 생각하면 상상의 초점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우리 자신을 소망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상상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적입니다. 상상의 초점은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각적 한계는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상의 눈은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감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각의 한계를 놓아주고 즉각적이고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황금 열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황금 열쇠 덕분에 제 오빠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열쇠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빠는 4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몹시 걱정되어 제가 상상력에 관해 배운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오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했습니다. 오빠라면 자신의 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자신의 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할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현듯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주방 리모델링을 고민했었고 오빠라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것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오빠가 주방을 리모델링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사용했던 주방 의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오빠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고는 조,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잡은 오빠의 손은 아주 건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오빠, 이제는 나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해 라는 목소리를 아주 뚜렷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의 집이었습니다. 오빠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올케 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상태가 좋아져서 내일 퇴원해도 된다지 뭐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오빠는 회사에 출근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삶은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입니다. 그녀는 오빠를 찾는 데에는 오로지 상상의 눈, 일이 필요했을 뿐 나침판도 어떤 도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감각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각 세계에도 볼 수 있도록 창조합니다. 우리는 외부 세상을 별다른 생각 없이 봅니다. 따라서 보고 싶은 것을 보려면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조적인 행진을 하는 상상력이 만듭니다. 우리는 대개 견고하고 합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겉으로 보기에 단단한 이 세상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